아니 내가 숨겨야 되는 게 네가 생각한 것만 그래 지금 내가 생각은 있는데 쳐라. 왜 쳐라? 현지 민 예지 강민이 저기 뭐지? 서진이 다현이 저기 있고 혜리 있고 하연이 예진이 근데 이번에 그렇게 수인이 메이크업 없는 거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마지막 거 뒤를 안 한 것 같아. 그치? 공부만 하고. 자 오늘 이걸로 3단원을 풀이할 거예요. 뭐 거기 그 농무 있고 구모 있고 만세전 있고 뭐 이런 거. 어? 책을 잘못 봤다고? 잠깐만. 어디냐?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어. 거기 부모까지지. 몇 번들만 했나? 몇 번들만 했구나. 사실 맞아. 이거 몰라. 이게 근데 엄마 저거 저 수량이 좀 근데 그래도 한 100개, 50개 정도 되는 그러면 지금 내가 잘 나오는 거야? 나왜 그래? 아, 내 책을 못 봤다. 아, 진짜. 아 그래? 야 배서진 우리 중국어 언제 봐? 마지막. 시아제가 제일 아, 마지막 날. 왜 내 말은 안 믿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너 일본어잖아. 일본어랑 중국어랑 같이 보잖아. 진짜 그거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걸 안 찍는 거지 뭐라 이거? 나 진짜 문제야 나 진짜 싫은 거야 나 내려봐 야 이거 어떻게 너무 쉬운데 일본이구나 다른 중국어 달라서 아 어려워. 우리가 진짜 지금 받을 수 있거든. 이게 열심히 용기해서
422쪽 할 차례네요. 아 오늘 시험 없나? 내일 봐. 아나 너무 정말. 내가 문자도 내일 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보냐고 그러지? 아, 그럴 수 있어. 안심하고 내일 과제 검사도 다 할 거니까. 아 많이네. 자, 422는 자, 춘망사의 이 춘이 봄이라는 뜻이고, 망이 바라다 이런 뜻이야. 저 봄을 바라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봄은 계절의 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임을 만나는 시간을 또 얘기하기도 해. 근데 못 만나. 시간에서는. 자, 밑에 갈래는 한시이고 5원 절부인데 그 5줄 5원이라는 건 한 줄에 5글자. 그다음에 절부라는 거는 4줄 이런 뜻이야. 자, 성격은 애상적이라서 슬픔과 그다음에 이제 임을 기다리는데 못 만나거든. 그래서 체념적과 그래. 자, 제재는 꽃잎, 풀잎 부는 거고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자, 특징은 정형시의 율격에 맞추기 위한 문자를 사용하는데 요거 보통 끝글자에 초성하고 아니 끝글자에 중성하고 종성을 맞춰주거든. 여기도 그 위에 시를 한자 쪽을 보면은 로, 묘, 초 이렇게 네모쳐져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오를 맞춰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문자라 그래. 그래서 정형시야. 자, 위에 있는 몇 번을 가리켜 거는 시조거든. 자, 얘도 정형시야.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하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하나는 이제 둘 다 정형시인데 위에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밑에 거는 중국의 정형시. 그래서 공통점 찾으라 그러면 정형시다. 그렇게 찾으면 돼. 형식상으로는 내용으로 따지면 그리움인 거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조로 전구와 결구가 대꾸가 된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자, 조금 더 보면은 이게 기하고 승이 대조가 돼, 대조. 이게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하고 결은 대꾸도 되고, 그 다음에 대조도 돼. 예, 대조. 이거는 대꾸, 대조가 다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과 결의 대조만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써놔. 자, 시는 되게 쉬워. 근데 여기서는 좀 일반적인 시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와. 기승에서. 자, 이게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돼 있지. 요거는 이 기 부분에서 지금 자연사가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자연사는 계절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꽃이 폈다가 얘가 져버리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보통은 자연사는 변하지 않고 인간사는 변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는 자연사의 변화야. 자연사가 변한다. 근데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님은 만날 날이 아득해서 기약이 없대. 그래서 승에서는 이 화자형이거든. 인간사. 요거는 이제 불변이야. 근데 이 불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임을 못 만나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임을 못 만나는 상황 지속.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기하고 승은 자연사가 인간사가 이렇게 대조가 되거든. 대조. 근데 누구를 강조하냐? 인간사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간은 변하고 자연은 변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들이 내용이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자연은 변화하고 요거는 변하지 않고. 자, 그래서 좀 요게 여기가 좀 달라. 여기를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연사가 변하는 것처럼 나의 상황도 변하기를 바라는데 안 변하는 거지. 계속 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어라. 이건 감탄사고. 자,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임과 나의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이런 뜻이고. 근데 한가 때는 헛되이 풀림만 맺으려는요. 라고 해서 자, 그 전에서는 자, 마음은 맺지를 못해. 자, 근데 이제 결에서는 풀잎은 내가 맺고 있어. 요거는 이제 자연사, 인간사이고 대비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 맺지 못해서 내가 풀잎만 맺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맺고 있는 거야, 그래. 자연사의 모습은 아니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전히 임을 못 만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풀잎을 내가 맺고 있다라는 거는
자, 이거는 어떤 그 안타까움 마음이지. 자, 그 안타까움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자,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표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연사, 인간사 대비라고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행위거든. 그래서 자, 요렇게 둘은 기하고 쓰면 이렇게 이 대조의 의미가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망감하면 맺지 못하는데 풀잎은 이제 맺는다라고 해서 자, 의미상으로 문장 구조상으로 봤을 때 대포가 나오고,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대조가 나오고. 결론은 뭐냐? 임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지. 이제 인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래도 몇 번을 가려거든 그 몇 번이라도 보내가지고 나 잊지 마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얘는 그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혼자서 이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400 다 썼으면 423을 보세요. 자, 화자의 행동과 의미가 있는데, 자, 멤버들을 꺾어서 보내는 거는 임에게 사랑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행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풀잎을 엮어 맺었다라는 거는 자, 임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이야.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임과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또 하나 이제 달래는 마음도 되겠지. 이걸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뭔가 전하는 거거든 임에게. 근데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대한 표현이야. 이게 좀 달라. 이건 하나를 보내서 내가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해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안타까운 행동도 혼자 하고 그 행동들이 달래는 행위도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나를 보면 다음 넘어가서 자연사, 인간사 대조가 나오지. 자,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 자연사는 변하는데 인간사가 안 변해. 일반적으로는 안 변하는 게 긍정적이거든. 근데 요 시에서는 변하는 게 여기서는 변하는 게 긍정적이고 이게 안 변하는 게 부정적이야. 왜? 인간 못 만난 상황이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어 자체를 잘 기억해야 돼. 인간사는 변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사는 변하는데 인간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순식간에 낚여버릴 수 있어. 이거 시험 볼 때. 거꾸로 하면 안 돼. 자, 근데 오원절구의 형식적 특징은 뭐 5글자의 4줄이고 기승전결이고, 학교 시험에 그렇게 날지 모르겠지만 앞에 그 촉규화는 촉규화를 잠깐 볼래? 거기는 조금 달라. 촉규화는 거기는 수환경미야. 수환경미 388에 얘는 수환경미거든? 근데 얘는 기승전결이고 그거 뒤집어서 문제 낼 수도 있어. 틀린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도 시험 문제 그지같이 내면 그렇게 내. 기승전결인데 수환경미라고 되고, 그리고 답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환경미지 기승전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왜? 안 지키고 있어? 네? 아니요. 아니야? 화면빨 잘 만들어보는 거야? 네. 그렇구나. 자, 오른쪽에 문제 푸세요. 응? 뭐라고? 율씨는 8줄.
푼 것 같으니까 1번은 가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야. 그리움. 자, 1번 그리움. 자, 이제 근데 멤버들 가릴 거는 임에게 나 잊지 말라고 멤버들을 보내주는 거고 충망사는 혼자 해결하는 거지. 자, 이번에 가나의 형식상 특징은 자, 1번은 시존이가 사음보. 근데 유사한 식구가 대응하고 있냐? 이게 대꾸법이라는 뜻이거든. 없어. 이런 거는 유사한 식구가 대응하고 있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초중 중장이고 기승전결. 그 다음에 기승전결 하나의 의미단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4번은 기승전결이라는 얘기야 그냥. 자, 3번은 가의 멤버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거는 자 2번인데 나머지 1, 3, 4, 5를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서 화자와 임을 이어주는 매개물, 그 다음에 화자를 떠올리게 하는 수단, 그 다음에 화자의 애정과 정성, 그 다음에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자,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근데 보기를 토대로 나를 이해한 내용인데, 자, 기꾸는 시상이 일어나고, 승구에서는 시상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구에서는 이제 전환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결구에서는 이제 시상이 마무리가 된대. 그래서 1번은 기꾸에서는 바람에 지는 꽃잎으로 시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승에서는, 근데 우리님은 소식이 없다지. 그래서 승구에서 임을 만들지 못한 답답함. 그 다음에 전구에서는 감탄사, 무어라 나오지. 그 다음에 4번은 전구에서 세 번째 줄에 자,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으로 시상을 전환한다. 근데 감정 표현이 안 나오지. 망감하고 내지 못하고 하니까. 5번은 그러니까 이제 기국 같은 경우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진다는 얘기는 계절이 변화해.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계절이 변화하는 자연과 그 다음에 돌아올 기약이 없는 임, 자, 그 어떤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뒤에 424는 그 1번 보면 가나 두 화자의 정상 행동에 주목하여 아려 활동을 해보자. 가와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과 함께하지 못한 임을 그리움이지 그냥.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은 화자 행동이 가에서는 멤버들 임에게 보내는데 저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나 잊지 마야. 그래서 멤버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임에게 보낸 것으로 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임과 떨어져 있어도 자신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요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 자, 근데 풀잎을 맺는 거는 혼자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임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행동이야. 안타까움에 묻히는데, 자, 그 다음에 425의 3번을 보면 자, 이 한시, 평시적 한시 오원적 형식적 특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정형시야. 그래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 3장 주고 45자 되고 3사조, 4사조, 글자수 이렇게 맞춰서 사음보. 그 다음에 종장의 척구는 삼음절 이렇게 맞추는 거고, 한시의 오원절구는 한글 5글자짜리 4줄이야. 5글자 4줄이고 기승전결이고, 그 다음에 승구와 결구 기승전결이잖아. 그러니까 2사를 보통 맞춰. 2사, 1사 이렇게 맞추거든. 근데 걔는 이제 운자가 있는 거. 운자가 중요해. 운자. 그래서 왜 봉산탈춤에서 운자를 내라 그러잖아. 산자 영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한시 3을 열고 하지. 자, 그 운자가 있어. 그래서 그 운자가 형식인 거야. 5글자 4줄. 그 다음에 운자 이런 게 이제 형식이 돼. 그래서 이 평시조든 한시든 얘네들은 전부 다 정형시다라는 거. 그래서 426에 보면은 거기에 공통점이 나와. 한시에서 시조와 한시의 공통점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 정형시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형시는 조금 이렇게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 글자수 조금 안 맞춰도 되고. 그래서 좀 글자 수를 좀 넘겨도 되고 그래.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근데 한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냥. 5글자여야 되고 4줄이어야 되고, 만약에 5원 절구를 쓰려고 하면 그다음에 압은 맞춰야 되고 막 이래. 그래서 시조는 글자 수를 한두 글자 정도 어기는 것을 허용하나. 그래서 이제 형식의 유연함이라 그래. 이거를 좀 형식이 유연해. 그래서 그 종장의 첫 3글자 안 맞춘 시조들도 있어. 평시조 중에.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 4글자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4글자를 3글자처럼 빨리 읽으면 돼.
그리고 두 글자짜리도 있어. 그거는 두 글자를 세 글자처럼 길게 늘려서 읽으면 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한시는 그렇지 않대. 자, 시주에는 시상의 흐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한시에는 기승전결, 요게 짜임이 있어야 되고, 자, 시상의 흐름에 대한 제한이, 그러니까 기승전을 맞춰야 되는 거야.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전환함을 시킨 다음에 결론 내고. 근데 시주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끝을 제대로 안 맺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자, 그런 흐름에도 제한이 없는데 제한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조보다는 한시가 훨씬 더 형식성이 강한 거지. 꼭 맞춰야 되는 거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428에. 자, 이거는 이제 뭐 몇 번을 가렸던 거는 평시조고, 감상적, 애상적, 그렇지. 이거는 이제 감상적은 그때 얘기했지. 그리움이 들어있으면 감상이라고 그래. 자, 애상은 슬프다고. 자, 제재는 맷버들이고,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인 거지, 이거는. 근데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움이 중요한 말. 상징적 소재가 맷버들이지. 근데 도치법은 보내노라 님의 손인데, 여기 초장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임에게 말을 거는 듯한 대화적 어조를 사용했다. 요거 그 이유가 그때 얘기했지. 효시업 때문에 그래. 상대 느낌 써서. 춘망사는 한시 원절구고 애상적 체념적이고, 그러니까 맷버들 가래거고 그리움의 감정이 조금 더 심한, 좀 더 강한 거고, 춘망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못 만나겠구나 이런 게 좀 강해. 그리움을 똑같이 담고 있어도. 자, 제재는 꽃잎 풀잎기고, 자,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은 똑같고, 자, 정형식 율격의 말씀에 문자 여기서는 134에 나오죠. 134 기승결에 나오고 오후 발음으로.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조로 전구 결구가 대구도 되고 의미상으로는 대조되고. 네, 형식상으로는 대구고 의미상으로는 대조고 그래. 자, 작품 구성은 맷버들 가래 꺾어는 뭐 맷버들 꺾어 임에게 보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권유를 하지. 창밖에 심어놓으라고. 그리고 세입이 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네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춘망사는 기승은 꽃잎이 쟤는 때가 되면 지는데 우리 님은 왜 때가 돼도 안 오나 이렇게 돼. 그래서 오지 않은 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 환매에 들치는 돼. 그래서 뭐 조심하라 그랬지. 자연은 변하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사는. 자, 그게 좀 다른 시들하고 조금 차이들이야. 전구 결구는 마음을 맺고자 하나 못 맺어. 그래서 이제 풀립한 맺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 실험 출제 포인트는 자, 임과의 이별, 임의 부재가 상황인데 그 행동이 가는 맷버들 꺾어서 임에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의 마음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좀 강해. 나 이렇게 널 그리워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를 전해주고 싶은 건데, 자, 거기 이제 나 같은 건 풀잎을 엮어 맺는 거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야.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 이건 이미 알 수는 없어. 그냥 내가 혼자 하고 있는 행위야. 자, 헤어진 힘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 자, 이제 그러면서 달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안타까움이 강해. 안타까움이 강하고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제 풀을 맺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풀리겠지 뭐. 자, 429는 자, 맷버들에더니 화자의 마음과 기능인데 초장은 화자의 마음이 있어. 내가 골라 꺾어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별의 정표이고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움과 보고 싶은 그리움이지 그냥.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서 창밖에 심어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는 거야. 창밖이면. 자, 중장에서는 화자의 바람이 있는데 창에 놔두고 봐주길 바라지. 세잎을 화자라고 생각해주길 바라고. 자, 종장은 이제 기능인데 저거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이게 중요해. 화자의 분신. 자, 화자와 임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매개물. 네, 이미 화자의 마음을 느끼고 화자를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분신이기 때문에 나를 잊지 마. 나라고 생각해라고 한 건 나를 잊지 마 이런 뜻이야. 자, 3번은 자연사, 인간사 대조인데, 자, 자연은 꽃잎이고, 그래서 거기 변화라는 말이지. 변화. 때 되면 바뀌어. 자연은. 근데 인간은 임인데 화자가 몹시 바라는 대로 화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거는 상황이 변하지 않음이야. 그래서 자연은 변하지만 이미 돌아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미 돌아오자는 변하지 않는 상황. 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알 수 없어 느끼는 안타까움과 막막함, 인간 사이에 대해 느끼는 슬픔, 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조를 한 거야. 어느 쪽을 강조하는 거냐? 인간 쪽을 강조한 거지. 자, 그다음에 시조 한시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이고 45자 내외고 그 다음에 종장 처음은 3음절 3사조, 4사조, 4음보고 4음보 기억 잘해. 이거 그렇게 3음보 나도 맞다 그러더라고 자꾸. 4음보. 자, 그 다음에 한시는 5글자 4개. 요게 이제 5원 절구인 거고 기승전결이고 그 다음에 승구와 결국에 운자를 맞춰서 이게 아분이라고 해. 아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자를 맞춰줘야 돼. 형식이야. 2개 중에는 이제 2개 중에서는 한시가 정형성이 훨씬 더 강해.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세상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인과 이별했어. 그걸로 인한 그리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랑, 이별, 그리움, 슬픔, 그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다 줄쳐야 돼. 이거는 이제 보편성이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 근데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형성은 보편성이야. 이거는 어디나 정형식, 그 영어도 그 라임을 맞춰야 된대. 그래서 이 영시 쓰기가 되게 어렵대. 근데 한국시는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시가 오래전에 사음보 정형적 율격을 지니고 있어.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이런 거 이제 그 특수성이야.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사음보. 그 다음에 오원절과 한시로 아분과 사단 구성된 특유의 정형률을 지닌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형시다라는 거는 보편성인데, 자 뒤에 사음보라는 거, 그 다음에 오원절구고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이고 아분 있고 이런 거는 이 중국의 한시에만 쓰는 자 그런 방법이라서 그런 이제 보편 여기 특수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다 끝났고 우리 오늘의 목표는 3단원을 전부 다 한번 훑어보는 건데 안 되더라고. 앞에 해봤는데. 안돼.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봤어. 이건 본문만 있어요. 아 누가? 역주행할까 정주행할까? 정주행. 218 아니 218 남은 218이구나. 자 농물을 보세요. 너무 좋네. 이제 늦어요. 진도 다 나갔어요. 진도 다 가려다 나갔어. 잡아요. 야, 왜 벌레 있어? 못 잡아. 잡아달라는 얘기지? 현이가 잡아주세요. 쌤손으로 잡아주세요. 오 사줬어. 사줬어. 확실하게 죽였어야죠. 내가 정탄 위험해. 앞에 2시 반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가 잡았어야 됐어. 맞아.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벌레도 나오지. 이분이 잡았어요. 새 많이 자, 젊으세요. 이거 농구는 왜 네가 잡았고 있어? 하연이. 하연이. 자, 농무를 보세요. 자, 농무는 자, 과정이 이렇게 돼 산업화가 됐어. 자, 그래서 이 정책에서 농촌이 소외돼 버렸어. 원래 그 농촌 산업이 농업이 중심이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이 피폐해지겠지.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이농이 생겨. 자, 정신 차려. 찢어졌어요. 어? 아니, 떨어지려고 했는데 잡았는데 찢어졌어. 아까 잡았는데. 진짜 뭐하냐? 정신 차려. 자, 이농 현상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농촌 공동화가 생기거든. 이제 농촌이 텅 비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농촌이 완전히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게 아니라 이 농촌 공동화라는 거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자, 일할 만한 젊은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얘기.
읽어보면 짐이 울린다. 자, 막이 내렸다. 그래서 이 막이 내렸다라는 거는 저기 이제 두 가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공연이 끝났다 그냥 이런 뜻이고, 상황 자체로 보면,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책에서 소외돼 버렸잖아, 농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촌의 시대가 저물었다. 원래는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저물어 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그리고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이건 별말 아니야. 자, 구경꾼이 돌아가거나 텅 빈 운동장에서, 자, 운동장이 텅 비었다라는 것도 그냥, 이것도 이제 관객이 돌아갔다, 그냥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고, 공연이 끝나서 관객이 돌아갔어. 1번 길 해석을 하면. 자, 근데 두 번째는 농촌의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농촌이 비었다. 자, 농촌의 공동화를 보여.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농촌의 공동화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허탈감. 그러니까 농촌이 텅 비었으니까 허탈감, 허무감, 뭐 이런 걸 좀 보여주지. 이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가 돼서, 이 운동장에서 느끼는 정서는,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자,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허탈감과 그 다음에 허무감과 이런 정서를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농촌이 지금 완전히 그냥 붕괴가 되어버린 거지.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이제 분도 공연이 끝났으니까 분장이 여전히 얼룩진 얼굴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농촌의 시대가 저물고 농촌이 공동화가 됐어.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겠지. 자, 우리는 분노가 생긴 얼굴로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 텅 빈 운동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소주집으로 간 거야. 자,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자, 여기서는 그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통하다의 실천.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소주집에서 정서에 직접 표출을 한 거야. 답답하고 원통하게 사는 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소주집에서는 어떤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서는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답답함과 그 다음에 고달픔과 원통함과, 자, 이런 정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소주집으로 술을 마시면 느끼는 정서. 운동장에서는 공연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네, 소주집에서는 답답함과 고달픔과 원통함을 느끼고 이렇게 돼. 자, 그리고 꽹과리 약정에서 장거리 나서면 저희 소주집에서 이번에 장거리로 가. 시장거리인데 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 그리고 농악대 앞으로 가면은 뒤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흥겹게 놀고 놀아야 돼. 근데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밖에 없어. 쪼무레기만 있다라는 거는, 자, 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농촌에. 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서, 자, 여기 이제 농촌의 공동화를 보여주는 거지. 농촌이 텅 비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촌이 지금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울분을 표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처녀애들은 기름빛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킬킬대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처녀애들이 정말 킬킬거리고 좀 비웃음이거든. 처녀애들이 정말로 이 농악대 사람들을 비웃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똑같은 웃음인데 내가 느끼기에 제가 비웃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이 붕괴됐기 때문에, 농촌이 붕괴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가 웃어도 자기들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는 스스로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조지, 자조. 그러면 이제 어떤 자조 그런 거야. 그래서 장거리에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쪼무레기들밖에 없다라는, 농촌이 텅 비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울분과, 그 다음에 이 처녀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킬킬거리는 거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자조, 스스로 비웃음을 느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름따른 바가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 꺽정이하고 서림이를 학교에서 둘 다 그냥 저항이라고 가르쳐줬다더라고.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보름달을 봐는 어떤 녀석들은 이런 현실에 저항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산구석에 처박혀 발부둥친들 무엇하랴 그랬지? 그래서 발부둥 쳐봤자 소용없대. 요거는 이제 체념이야, 체념. 자, 그래서 요 장거리에서 느끼는 정서는 울분과 그 다음에 현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자주와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발부둥 쳐도 소용없다는 체념과 이런 정서가 들어요. 자, 그리고 밑에 중요한 줄 나와. 비료 값도 안 나는 동사 따위야. 요거는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거든.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지. 이게 정책에서 소화됐기 때문에 농촌이 피폐화되는데 이 피폐화되면서 농사를 지어도 비료 값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이제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농촌에서 비료 값도 안 나면 나라에서 뭐 곡식을 수매해 준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익을 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이 정책에서 소외됐다 이런 걸 보여주긴 하고. 자,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에다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들어올 때 이제 여기서 도수장으로 오는데 도수장. 여기 이제 울분을 느끼는 공간이거든.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고달프고 농촌이 공동화됐고 하는데 소작는데 와서 신명이 난다라는 얘기는 흐름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건 방어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명이 난다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명이라는 거는 요거를 만약에 그냥 표현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반어법으로 보면 되고 우리는 울분이 있다라는 거. 자, 울분을 해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얘를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도수장 앞에 와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던 소를 잡는 곳이거든. 그래서 소 잡는 곳에서 울분이 느껴져야 돼 지금까지. 울분이 나지만 신명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울분이 있지만 신명이 난다. 그러니까 모순된 감정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끔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랬을 때는 이제 역설법이래. 그래서 자, 울분과 자, 신명을 동시에 느끼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래도 신명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울분을 해석하는 게 좋아. 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지 시의 흐름이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을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치는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해서 자, 이 신명의 이제 표출을 하는 거거든. 신명의 표출. 이제 농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거지. 아이고. 농을 추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신명 표현대로 하면 혹은 의미로 따지면 울분. 자, 울분의 표출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시 자체에는 어떤 극복의지나 이런 게 안 나와. 극복의지는 그냥 표출까지만 나오고 대신에 이제 시인의 의도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학습할 때마다 나오거든.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놔야 돼. 저기 마지막에 농 추는 것은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정서의 변화들이지. 정서의 변화. 자, 도수장 앞에 와볼 때는 신명 이렇게 표현으로는 이거고 이 안에서 이제 울분이고. 자, 요 시를 이제 뒤에 전문강의 삽을 싣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 전문강의 삽을 싣고. 자, 뭐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농무 같은 경우는 농촌의 모습이야. 농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체념을 하기도 해. 체념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나 울분 표출을 하거든. 자, 근데 이 전문강의 삽을 싣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도시 노동자고 얘네들은 체념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농무하고 전문강의 화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겠지. 그래서 여전히
이 농촌에서 힘들었던 사람이 이 도시에서도 여전히 도시 하층민으로 살면서 삶의 비애를 느끼고 체념하는 모습.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 자, 시는 뭐 쓸 거 없으니까 그냥 읽어볼게. 신난다. 이제 1시간 벌써 집에 가는 거야. 니네는 집에 못 가지. 스카 가야 되니까.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야, 나 어제 깜짝 놀라서 여기 나 이제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집에 갈 때 초코우유 먹으면서 가거든? 편의점 갔는데 와 애들이 한 100명은 있어 밑에. 그렇게 해치고 들어갔어. 내가 초코우유 종류로 다 먹어봤는데 역시 덴마크 초코초코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서울유 조금 싱거워. 가나도 조금 싱거워. 초코에몽? 오늘은 초코에몽을 먹어야 자, 전문 강의 4분19를 읽어볼게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이거는 뭐 서리법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우리가 저와 같은, 여기도 우리지. 앞에 화자도 우리고 여기도 우리거든?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화자가 우리인 거. 화자가 우리인 거는 공동체 문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저는 흐르는 물이야. 자, 물과 같아서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여기서는 이 슬픔을 퍼다버리는 건 일시적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슬픔이야. 그래서 노동자의 비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의 비애를 강물에다 일시적으로 좀 해소를 해. 자, 그리고 일이 끝나정으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 수심이 깊어진다도 되지만 내가 거기다 슬픔을 계속 버리잖아. 그러니까 슬픔이 깊어간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이제 이게 화제의 태도야. 그러니까 슬픔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가버려. 어떤 나의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러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체념이야. 자, 그리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래서 이 색강바닥 썩은 물은 뭐 산업화로 오염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통칭을 해가지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를 산업화 시대에 도시 하층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거든. 그게 어떤 노동자의 비애가 반복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은 노동자의 비애가 반복된다. 노동자의 비애. 노동자의 비애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거지.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 저를 강으로 보기도 하고 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달이라고 보기도 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얻어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얻어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역시 체념의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현실인 거지. 자, 가난한 노동자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비애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체념을 하는 모습. 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게 있고, 자, 그 다음 게 뭐냐? 다음은 구운몽이네. 이 3단원은 긴 거밖에 없어. 구운몽, 만세전, 공사가족 미량구도 하고, 어휴, 토할 것 같다, 진짜. 해보는 거지, 뭐. 우리 본 수업보다는 짧아요. 자, 열심히 해보는 거지. 자, 구운몽 보세요.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캄다운.
여기는 아침에 오전에 왔던 애들 완전 다 쓰러져 있더니 오후에 온 애들이 풀벌 나아다니는데. 자, 234 아니 구문문과. 자, 구문문은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몽자르 소설. 자, 여기 중요해서 이 몽자르 소설이기 때문에 환문 구조지. 환문 구조. 그래서 현실에서 자, 꿈에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이 꿈의 역할은 깨달음의 매개체라는 거. 이제 뭐 주제는 인생도상과 뭐 어떤 삶의 진정한 가치 추구인데 뭐 오늘은 일단은 본문 중심으로 할 거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당나라 영산연화봉에서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이런 건 이제 전기성이지. 용왕한테 가니까. 자, 위부인들의 시녀들이 팔선년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자,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이런 게 이제 전기성이야. 비현실적. 자,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자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진찬을, 진수성찬의 줄임말이야. 자,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자, 용왕이 술을 권해서 한 잔해. 이렇게. 그러니 성진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 미친 약이라. 자,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성진이 한번 거절했어. 그냥 냅다 받아 마신 게 아니야. 자, 용왕이 가로되, 자, 부처가 5가지 계열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되었지 모르리구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이 궁중은 용궁이야. 자, 용궁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 인간의 술과 달라서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확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나이다. 자,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자, 그 문장 좁혀야 돼.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셨지. 자, 술을 마신 거고, 이게 이제 불도를 어긴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버린 거냐? 자, 이 몸의 규율을 어긴 거야. 몸의 규율을 어긴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술 마신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세수하러 왔다가 팔선녀를 만나게 되고, 팔선녀를 만나니까 쟤네들을 놀고 싶거든, 평생 동안. 그러다가 부귀공명을 꿈꾸고 그러다 쫓겨나는 거지. 자,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해 돌아오다. 자, 이것도 전기성이야. 자, 산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려 해서 혼날 거를 좀 걱정한 거야. 내가 술 먹으면 걸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귀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요 하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혹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향내가 계속 이렇게 온 거야. 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지.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에 앉아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 지팡이를 놓고 공손히 제배하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처음에 이제 부탁을 해. 자,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령 육관대사의 제자로 이제 그 자기 정체를 밝혔고, 신분을 스스로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기류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자, 부디 잠시 발걸음 옮겨주며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한 거지. 비켜. 그렇게. 팔선녀가 답냐 이르기를, 자,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 옵니다. 이제 여기도 신분을 밝혔어.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했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임이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않니 바라본데 다른 길로 행가소서.
굉장히 공손하게 싫어한 거지. 아직까지는 뭐 언어로 수작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 그냥 비켜줘. 그랬더니 싫어. 뭐 이렇게 한 거야. 자, 성진이 답하기를 뇌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 가로되 조금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했지. 옛날 닮아준 자는 갈리불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고사인용한 거예요. 고사인용. 화상께서 육간대석에 도를 배웠다면서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뇌물을 건너지 못한 아녀자 더불어 다투시나이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도술을 부려보라, 도술도 없니? 라고 하면서 팔선녀가 그 성진을 좀 놀리는 말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은 이제 언어로 수작하는 게 시작되는 거야. 앞에 부분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 자, 그랬더니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위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는 뜻이죠. 아, 길값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이거는 구술인데, 자, 명주 8개 가시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이제 요런 게 도술 없어? 그랬더니 아, 길값 받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구슬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거든. 자, 그게 이제 이 팔선녀와 언어를 수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팔선녀 언어로 수작.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불도를 어기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의 도를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대. 와. 왜? 그럼 남자끼리만 얘기해요? 아니 여자끼리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언어로 수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수작이에요? 5% 이 정도면 그거 작업이지. 왜요? 이 정도면 야 승려가 와가 야너 한번 생각해봐. 승려가 와가지고 길 비켜줘 그랬더니 싫은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명주를 드리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대화를 하면 돼. 불교에 대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민주한테 와가지고 저 보살님 저기 전번 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은 된대요. 아니,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야. 신학생들은 되지. 우리 하는 신학생은 남의 여자친구 뺏고 막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걔도 목사 됐거든. 그 남자친구도. 그래가지고 완전 목사 취급을 하는 거야. 저런 쓰레기 새끼 이러고 자기보다 저기 6살 많은 형인데도 저런 쓰레기 저게 목사야? 막 이러고 난 셋 다 친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목사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일반인은 해도 돼. 일반인 해도 되지. 왜? 하면 안 돼? 뭐가? 나도 하냐고? 가끔 해. 아니 가끔 했어. 여기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손을 들어 복사꽃가지를 하나 꺾어 팔선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 경주로 화였다. 이제 이거는 전기성이고 성질의 도수를 보여주는 거거든. 약간 뭘 보여주는 거냐? 앞에 너 신기한 도술 없어? 라고 했더니 도술 있지롱 그냥 싹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그 과시하는 거고 나름의 이 잠재된 욕망이거든. 어떤 잠재된 욕망이냐면 예쁜 여자한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잠재된 욕망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희롱한 거야. 뭐 이게 언어로 수작한 것도 되지만 그냥 서로 이런 식으로 과시도 욕망도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죄야 이게. 자,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면 찬연히 한번 웃고 이런 것도 죄야. 어디 승려를 보고 웃고 윙크하고 날아가.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 성진도. 근데 성진이 석교에서 오랫동안 팔선녀 가는 곳을 바라봤대. 이게 또 중요한 말이야. 오랫동안 팔선녀 가는 곳을 바라봤다. 미혹된 거야. 저런 예쁜 여인들이 있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언어로 수작했다고 하지만 자, 요 언어로 수작하면서 이 팔선녀에게 미혹돼 버린 거지. 팔선녀에게로 홀랑 빠져버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오기를 묻게 대답하기를 이제 거짓말을 하지.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말려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했어. 이 술 마신 것도 걸리고 이 여인들하고 그 언어로 수작한 것도 걸릴까봐. 자,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모른 척 해준 거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환호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명의 글을 읽고 공자명제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서는 정승이 되어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꿈꾸는 거야. 이거 입신양명을 해야지 저런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옷권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 미치어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거기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뭐란 거냐? 어떤 유교적 가치를 추구한 거야. 유교의 입신양명을.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은 뒤가 중요해. 그래서 뒤에 줄쳐야 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가리대의 밥과 한 병에 불과 두어 번의 경우 108염주 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워 정막하게 심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돈은 높지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도의 회의를 느낀 거야. 자, 불도의 회의를 느껴서 자, 이것도 이제 불도를 어긴 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를 어긴 거냐면은 자, 뜻을 어긴 거야. 뜻.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이유가 결국 뭐가 되냐? 추방의 이유가 되지. 추방의 이유고 뭐 여기대로 이제 꿈꾸는 이유지. 꿈꾸는 이유. 얘를 이제 다 이뤄내지. 자, 그 다음에 자, 생각을 이래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한테 윙크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아직 이제 그 수련이 부족해서 그래. 다시 보니 입이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침을 생각하대. 근데 성진은 뉘우쳤어. 혼자서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야. 계속 그대로 있다가 스승한테 불려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기도 했어요. 근데 뉘우쳤어도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얘기는 뭐냐면 뉘우쳐도 벌 받은 거야. 이거는 이런 생각, 이런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예.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자, 거기 이제 보면은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부처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라고 반성하는 거지. 뉘우쳤고 자, 그리고 그 향로에부터 꿈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은근슬쩍 꿈으로 들어가. 향로에부터 꿈. 자,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우연히 포다리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저가 부르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제석해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있도다. 뭔가 불안한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한 행동도 있고 하니까. 자, 동자한 게 방장에 나아가니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낚아채 켜고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은 요죄지. 요죄. 그러니까 육관대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성진이 성들 아래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되 자,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히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대사 이르기를 중해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뭔가 말씀과 뜻이라. 내가 영국에 가서 여기 술에 취하고 자, 그게 첫 번째 죄. 이거는 몸을 어긴 거고 근데 팔선녀만은 언어로 수작하고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을 어기고 자,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생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거기 자, 그게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그게 이제 뜻을 어긴 거고 그래서 죄를 다 짚어냈지. 그러니까 비록 반성을 근데 뒤에 얘기가 나와 내가 뭐 반성 다 했어요 라고 하거든. 핑계를 한식 다 대. 근데도 소용없다 그래. 그래서 이제 보내버리는 거야. 자, 줄거리까지 읽으실 거예요. 자, 성진은 저승의 연하당에 이끌려가 인간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이 소유라는 이름도 잠시 놀다 이런 뜻이야. 양소유는 과거에 급조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듯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여기 이제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 보기 주차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을 다 성취했어요. 다 성취했는데 그럼 좋냐? 좋을 수도 있고 좋겠지. 어느 날 자신의 집 무대에 올라 자 뒤에 줄쳐야 돼. 문득 인생의 허망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을 다 성취해봤더니 우리가 뭘 느껴서 허망함을 느끼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깨달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우리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요거 끝나고 이자부도하기 정도 하면 끝될 것 같아. 자, 우리 15분에 할게요. 자, 우리 뒤에 그럼 이어서 할게요. 이제 그 충소를 불었는데 얘들아 민주야 정신 차려야지 민주. 자, 이 충소를 불었는데 충소 소리가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제 그 8명의 부인들이 물어본 거야. 왜 오늘따라 충소 소리가 이렇게 슬퍼? 물어봤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주는 거야. 나 이거 가져도 돼? 자, 소유는 군디 하나님의 배우됨을 미천한 성비로 성천자의 임금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 그리고 이제 장수와 재상 이런 뜻이야.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거든. 그리고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전생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돌아가면 그러니까 인연이 다하여 돌아간다니 죽어서 헤어지면 이렇게 뜻이야. 자,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끊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연이 다해서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면 아주 순리 그게 이제 어떤 순리야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돌아간 100년 높은 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뒤에 자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하면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는데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남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남자 오경한테 이제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양승상과 그 아름답던 8명의 여인들은 이제 어디 갔지?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란 얘기야. 우리가 있던 이 땅도 전부 다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만 우리는 이미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뒤가 중요한 말이지.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거지. 자,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건데 여기 이제 인생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부귀공명이야. 자, 부귀공명의 덧없음을 이제 느꼈고 자, 근데 그 다음 단계에는 자,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와 선도, 불도가 가장 높은 일을 상교라고 한다. 자, 유도는 세무쳐 한계가 있는 애야. 생전사업과 신우 유명의 이름을 전할 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떤 일과 죽은 이후 이름을 남기는 거 그거밖에 없대. 한계야 이게. 그 다음에 신선은 세무쳐 이게 선도거든. 자, 이거는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의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교, 그 다음에 선도, 불도 이게 가장 높은 어떤 종교인데 유교는 한계가 있고 신선은 얻은 자가 드물고 선도는 그래서 두 개는 한계가 있는 애들이고 자 근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 밤에 잠이 곧 들면 자 꿈속에서 매한 포단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뵈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고기 둘쳐야 돼. 자 꿈속에서 매한 포단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꿈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 불가와 인연이 있구나. 자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이거 고상이 용한 거거든.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적송자라는 신선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신선수를 배웠어. 그러니까 불도는 아닌데 이제 그런 거를 고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찾겠다는 거에 대한 고사야. 자,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자 여기 붙여야 돼.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로 오라를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과 인연이 있나 봐. 그래서 나는 불생불멸할 자 도를
얻으러 자 떠날 거야.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왔냐? 이제 슬픈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슬픈 곡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불생불멸할 도를 얻으러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하고 이별하려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의 과정인 거지. 그래서 덧없음을 느꼈고, 불가와 인연이 있다는 걸 내가 꿈을 통해 알게 되었고, 내가 불생불멸 도를 얻으러 떠날 것이고. 그래. 자,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상공께서 부귀 권한을 누리는 가운데 이라도 청정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을 어찌 장자방이 견주리오. 이거는 장자방이 견주리오 해서 서리거든요. 그래서 너는 장자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런 뜻이고 너는 반드시 불생불멸할 도를 얻을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장자방 나오는 거는 고사 인용한 거야. 자, 우리 자매파리는 마땅히 기쁜 규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릴 것입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세상과 어진 것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척도를 먼저 제도해 주소서. 라고 해서 우리 너랑 이별할 거야. 나 너랑 이별할 거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영해 주는 거지. 축복해 주는 거지. 축복. 그래서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과인은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이다. 라고 해서 이 절정일에서는 양소유의 깨달음이 절정일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부분은 양소유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꼈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을 도를 얻어야 된다는 걸 느낀 거야. 점점 이제 꿈을 깨가고 있는 중인 거지. 자, 자느시서 다시 부으려 하는데 후련 갑자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이 육관대사지. 육관대사가 이제 꿈속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양소에는 못 알아봐. 자,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자, 엄연히 좌성에 이르러 승성의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성을 배웁니다. 이 사냐 사람은 육관대사를 얘기해. 자,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자, 이게 비범한 사람이라고 황망히 감리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 오셨나이까? 여기서 사부라고 했다고 나의 스승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높여주는 말. 후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평생의 친구를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올 수 있다. 옛날 말이 맞네. 사람이 귀해지면 사람을 잘 잊는다더니 너 어떻게 나를 몰라보니 그래? 자, 승상의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능파낭자는 양솔과 꿈속에서 결혼한 여자야.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제 좀 환상적인 거거든. 꿈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다시 현실에서도 부인이 되는 사람이야. 자, 내가 지난달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그러니까 능파낭자인데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꿈속에서 만난 여자거든 원래. 그래서 꿈에 근데 이건 꿈속의 꿈이지. 꿈속의 꿈은 현실이라고 그랬지. 대신에 뭐가 어떤 게 배경이 현실이야. 양소유가 성진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양소유의 시각으로 이제 성진의 세계를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그럼 너 꿈에 봤던 그 사람? 이라고 한 거지. 오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오르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이 양정을 총명차였는가? 너 나랑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나 몰라? 이런 거야. 대화가 안 되지. 여기서 대사는 현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양소유는 여전히 꿈속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양소유가 반박을 해. 자,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수라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랑 10년을 같이 산 적이 없어를 얘기를 해줘야 돼. 자, 16세 급자에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본을 정벌하러 떠난 것도 일찍이 경찰을 떠나지 아니했거늘 나는 서울 밖을 나간 적이 없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랑 10년이나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 언제 서로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데. 자, 노승 교수님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직도 지금이 너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야.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쩌면 소유라고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랑감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글자에 구름이 일어나 누대를 뒤덮어. 이건 전기성이야. 그래서 딱딱딱 했더니 구름이 확 끼니까. 자, 지점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다시 침문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째 정도 소용을 이루지 아니하고 한술로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가는 팔랑제도 간 곳이 없었다. 배경이 바뀌었지. 이제 꿈속에 있던 배경들이 싹 사라진 거야. 자, 승상이 매우 놀라 어쩔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해서 끝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이 앉아있는 여기부터 이제 꿈이 깬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몽이라고 해요. 강몽? 꿈을 깼다. 그래서 작은 남자의 포단이 앉아있을 때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의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라고 해서 자,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의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라는 거는 이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시간의 경과.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 양소유의 부귀 영화가 자, 하룻밤 꿈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가 이제 일장춘몽.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의미. 모든 것이 하룻밤 꿈이다. 이런 거. 근데 니네 뭐 발라놨는데 왜 안 좋으시냐? 침 발라서 혹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보니 108년주가 걸려있고 이제 승려의 모습인 거지.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했으니 묘사야, 묘사. 묘사를 통해서 아, 승려구나, 소화상이구나 라는 걸 알려줘.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해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하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아, 나 성진이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 낚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다. 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부터 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 지옥으로 가서 인간 스승의 환도 양가야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 이거는 이제 그 출세했다 이렇게 뜻이에요. 출세하여 공명신탈 이름을 떨치면서 물러나서 두 공주와 여성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 자, 여기 이제 꿈속의 내용을 뭐 양소유의 삶이기도 하지. 자, 꿈속 내용의 요약적 제시고 자, 그게 이제 하룻밤 꿈이라고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양소유의 삶을 살았던 하룻밤 꿈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일장춘몽 이런 게 그냥 하룻밤 꿈이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얘기해 주게. 자, 이 필연, 이 반드시 사부 하나의 생각의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여 자, 여기 줄쳐야 돼요. 인간부귀와 남녀적용이 다 허무한 일이니.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지. 부귀와 그래서 인간부귀와 남녀적용이 더 험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게 만들어준 거야. 인생무상의 주제지. 깨달음. 자,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이관을 정지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보기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물어봐. 다 알고 있어, 육관 대사는.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 말이 이제 눈물의 의미가 그 밑에 대화로 나오거든. 자, 성진님이 깨달았나이다. 깨달음의 눈물. 자, 눈물의 의미. 첫 번째는 깨달음의 눈물. 자, 그 다음에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이 죄에 대한 반성인 거죠. 반성. 잘못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제자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세 번째는 이 감사의 눈물이거든. 자,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죽어야 되는데 꿈꾸게 해줘서 고마워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해야 돼.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그거를 내가 다 느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 이쪽이 중심이야. 이쪽은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거고. 요거 구분 잘 해야 돼. 사후에는 1000만 값 지나도 갚기 어려운 날이 나왔어. 자, 근데 이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이것 때문에 한번 또 혼나. 덜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이 두 개여야 되거든. 하나는 인생 무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꿈과 현실을 같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꿈과 현실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한번 혼나. 자, 대사가 말하기를 내가 흙을 타고 갔다가 흙이 닿아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꾸짖는 거야. 그래서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꾸짖음이고. 그러니까 성진 같은 경우는, 자, 성진은 꿈하고 현실을 다르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 대사는 얘네들은 꿈하고 현실이 같다라고 봐.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깨닫지 못했다고 이제 꾸짖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장주의 고사가 나오거든.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꿈과 현실은 같다를 보여주는 거야. 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자,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꿈이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성진하고 소유하고 어떤 거 가짜고 어떤 건 진짜야? 라고 했으니까 성진하고 소유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이 대사의 여기에서 이 불교의 공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야. 구분 자체가 헛되다. 자, 그래서 공사상. 성진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깨닫게 하소서. 대세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 너는 잠깐 기다려라. 알 수 있어. 8선으로 올 거라는 거. 이때 문지기군이 들어 아뢰기를 어디 왔던 위군의 신하 8선녀가 또 와서 사부께 뵙기를 청하나이다. 대사가 들어오라 하니 8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정 고도하고 사르기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진하고 같은 꿈을 꾸어서 깨달은 거야.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사오니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불문에 귀의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대사가 말하기를 여성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라고 해서 니들이 선택해.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엄청난 소원도 필요해 라고 한 거야. 그러더니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여기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요거랑 그 다음에 각각 속에서 금전들을 내어 여기 흑금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했지. 그래서 속세와, 자, 그 두 부분은, 자, 속세와 단절했다라는 거고, 자, 속세와 단절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와 대사께 아뢰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고개 얼굴을 고친 거야. 그래서 속세와 단절이면서도 이거는 수행자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돼.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자, 맹세코 사고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너희 팔인이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율라 경문을 강론하니. 자, 배꼽빛은 그 부처 요 이마에 박히는 그 보석이야. 그 배꼽빛이 세 개의 쑤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해서 이거 전기성이고 그 9사람이 불문으로 이제 귀의하게 된 거, 불도에 정진하게 된 거에 대한 축복이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자, 이 불도에 정진하는 것, 자, 요거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부처의 자비가 자, 가득하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성을 드러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늘꽃이 비같이 내렸다 그 부분 있지? 그거 한자성으로 산화공덕이라고 해요. 산화공덕. 자, 꽃을 뿌려서 덕을 칭송하다 이런 뜻이거든. 뭔가를 축복해줄 때 이런 얘기를 해줘. 이령구성까지. 아, 오늘 미친 짓이고 뭐 쌤 내일은 뭐래요? 남은 거 다 할 거야. 내일 테스트. 그리고 남은 거 다 하기. 만세전도 하고 공상탈춤도 하고 흥보가도 하고 막. 근데 니네 다음 주도 있더라? 네. 니네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고 또 테스트도 객관식 테스트도 좀 하고 내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놨어. 와, 정말 설렜다. 재밌겠다. 그렇지, 그런 긍정적인 자세. 와, 정말 재밌겠다. 크게 되는 소리야. 기대된다. 자, 336. 336에 2단 구더기를 봐. 자, 요거는 그 이제 외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뭐 길긴 한데 그냥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자,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위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이게 물살이 거세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다툰다라고 했잖아. 그 의의법이야. 자, 그 화들짝부터 자,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지규법이지.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여기도 지규법.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분노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자, 항상 말린 장사를 쳐붓을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했지. 이따까지. 자, 일단은 지규법을 썼지. 그 다음에 무슨 물결, 무슨 파도, 물결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열거법도 쓰고. 그 다음에 놀라고 분노를 일으키고 슬피 원망하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의의법이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쳐붓을 듯한 기세니까 과장법이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물의 역동성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거세게 흘러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거만대, 전직에 쓰는 수레 만대, 전기 만대, 그러니까 기마병 만대열, 점포 만문, 전고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가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수를 비유하기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전거 만체, 전기 만대, 점포 만문, 전고 만, 뭐 만개 뭐 이런 건데, 자, 여기는 좀 과장법을 좀 보여주는 거야. 열거와 가정에. 자, 그 뒷부분은.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자, 물살의 어떤 거sem과 그 다음에 큰 소리,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자, 백사정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들어서 있고 감뚝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고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다. 아마 좀 밤에 갔나봐 지금. 자,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체하는 뽐내는 듯하고, 그러니까 물살의 거셈을 이렇게 물귀신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 애쓰는 듯하다. 그것도 물살의 거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치 물이 나를 휩쓸러 갈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살이 이렇게 거센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옛 전쟁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나는 자 그거를 반박을 해. 이 말을 반박을 하면서 여기 주셔야 돼. 강물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이야. 반박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노래도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 안 느껴봤니? 근데 차마 얘기해 줬잖아. 느낄 때마다 달라. 지금 들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나. 그래서 저번에 갑자기 그 얘기한 다음에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어. 나 너랑 네가 나 차버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또 시작이다 저거. 또 시작이래. 그만해 그래. 아니야 들어. 그러거든. 나 보면 저 진상 진짜 너.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저 노래가 근데 희한하게 그날 가슴에 팍 붙이고 머리에 팍 붙이고 귀에 팍 붙였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나 계속 얘기하거든? 난 계속 얘기해. 이번 어저께도 얘기했어. 어제 너 왜 나 찼어? 우리 와이프가 뭐라 했는지 알면 나한테 야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야 나한테 어저께 갑자기 날 보더니 야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문자를 씹어 문자를 하지 말아야지. 언제 만날래? 시간 없으면 만나라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나도 그래. 근데 야 남들은 그래가지고 참 잘도 떨어져 나가는데 나보고 야 니놈은 정말 징하게 전화하고 징하게 문자 보내고 징하게 만나달라 해가지고 내가 괜히 만나줬어 그랬어. 그러다가 내가 너한테만 그랬어. 오. 난 진짜 걔한테만 그랬어. 난 누가 문자 보내가지고 10장 다시 문자 보내. 근데 너한테만 그랬어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실수야. 만남이 실수야 이게. 나 입장에서 말고 우리 와이프. 그래도 좋다 그래. 내가 맨날 예쁘다 그러거든. 나 얼굴 보고 결혼했어 막 이러면서 얼굴 보고 결혼했으니까 아우 좋아라 보는 걸 그렇게 들고 막. 야 나이 먹어가지고 누가 너 얼굴 보고 결혼했어 막 그래봐 설렐걸? 나중에 한번 겪어봐 나중에. 친구들 있어요. 여보 나 예뻐 그러는데 아이 웃겨라 막 이러면은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엄마가 아직도 예뻐?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걸 주장을 했잖아. 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근거를 대거든. 이 근거가 나의 경험이야. 나의 경험. 자,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이제 경험이야.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소를 듣게 되니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엄청 거센 물결이 있는 계곡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거의 경험인데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의 견조음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자 거기 이제 솔숲에부터 자 쭉 묶으면 되는데 그만할 때까지 묶으면 돼. 자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지규법이지. 이건 소리고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하게 들은 경우 이건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앞에는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소리, 뒤에는 내 마음. 그 다음에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문장도 똑같지.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굴대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개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자,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검과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이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경험이야. 근데 여기 일단 열거를 했지. 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규법이 나오지. 뭐만 듯한 소리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들리는 소리와 자 당시의 마음을 저렇게 연결을 한 거야. 소리와 마음. 자 이걸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자 그때마다 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인 거지. 나의 경험. 내가 직접 이렇게 해봤더니
이 마을에 따라서 소리가 잘 달라지더라. 자, 이 얘기를 직유법, 열거법 이제 또 하나 더 쓰면 뭐 문장 구조의 반복 그 정도 되거든. 자,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에 대한 내 경험을 하나씩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뿐이야 그냥.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내 경험이고 이제 다시 어디로 오냐? 다시 현재로 와. 다시 현재로 와서 자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 강은 북쪽 국경섬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며 백화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화를 건넌 백화가 바로 이 강을 하고 있다. 얘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강을 얘기해주는 강 속에. 자, 내가 처음 유동에 들어섰을 때 바이어로 한여름이나 떼약볕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건 좀 과장이고. 자,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리 때문에 터졌다. 그러니까 내가 낮에 어떤 거센 물결이 있는 강을 건넌 경험을 한번 또 보여주는 거야. 자,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보기에 자, 이거는 낮이었거든, 낮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강을 건너. 자, 하늘을 보며 강을 건넜어.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했다. 기도에다가 세모 치세요. 오해야. 아, 사람들이 기도하나 봐 라고 하는 거. 우리 옛날 교회 어떤 형이 되게 믿음이 좋은 형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저 형은 나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저 형은 설교 들을 때 저기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했더니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 누나 친구였거든. 야, 걔 자는 거야. 그러더라고. 진짜? 그랬더니 자는 거야. 근데 자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정말 묘하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냐면은 기도한다고 오해했냐면은 설교가 끝나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거든? 그럼 기도를 같이 해. 그리고 눈을 딱 떠. 그 형 되게 믿음도 좋고 좋은 형이야. 어느 날 봤더니 자는 거 맞다. 자는 거 맞았어.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자는 거였어. 나는 그 형이 기도를 드리는 줄 알았지. 정말 저 형은 믿음이 충만하고 홀리한 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무시는 거였어. 자, 오해였지.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 중 용소성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 거세게 흐르면은 어지러워 막.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자, 6이지.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외면하는 거였어. 이게 이제 사실이야. 사실을 외면하는 거였다. 그러면 왜 외면을 할까? 라고 한 거거든. 자,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또 겨울에 어느 겨울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낮에 하늘을 보며 강을 건너. 이유가 안 보려고 그래.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상한 게 뭐냐? 소리가 안 들려. 이게 좀 이상한 일이야.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라고 했더니 자, 요동물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했다. 사람들이 넓어서 그래 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유아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그러니까 밤에는 소리만 들리는데 낮에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야. 자,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자, 여기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대로 쏠리어. 그게 소리가 안 들린 이유야. 자, 눈이 위태로운 대로 쏠린 거지. 그러니까 다른 감각을 다 잊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한참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을 여겼는데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모든 시각 어떤 감각이 눈으로 다 와서 그래. 낮에는. 자, 끊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제 밤이 됐어. 밤이 되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자,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밤이 되니까 소리가 들려. 이제 귀로 자 귀가 위태로운 대로 쏠렸어.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야. 이게 눈은 감으면 안 보이는데 귀는 막아도 들려.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깨달음. 이게 낮에는 눈이 위태로운 데로 쏠려서 하늘 보면 감아두면 되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밤이 되니까 눈으로는 안 오고 귀로 오니까 얘가 두려워지네.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자,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자, 뒤에 쭉 보시면 돼.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눈을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면 할수록 정태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 이렇게 다스리면 자, 눈과 귀가 병폐가 안 된다. 병폐가 되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한 거야. 밑에는 이제 실천. 저렇게 빨리 끊으면 안 돼. 자 방금 내 바보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술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므리고 발을 모두어 말 한 장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면 바로 강이다. 이건 위태로운 상황이야. 근데 이제 깨달음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 요 뒤부터 깨달음의 실천이야.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물할지의 경지야. 강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어. 자, 그래야 한번 마음 추락할 것을 각오했어요. 두 번째 이제 한번 떨어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강을 내 몸처럼 여긴 거고 또 하나는 추락할 것을 각오했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 거야. 그랬더니 나의 귀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요 깨달음을 이제 실천을 해본 거지. 실천했더니 됐어. 된 거야 이게. 자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낸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해볼 때 돼. 자 그 다음에는 자 옛적의 우임금인데 자 그거를 이제 고사를 이용해서 또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내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고 고사를 이용해서 또 깨달음을 확인하는 거야. 자, 옛적의 옹임이 이 강을 건넜는데 항룡이 배를 등에 업는 말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서 대수를 논할 것이 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때? 우임금도 마음을 다르게 먹었더니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사를 인용해서 이 내 주장이 맞다라는 깨달음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소유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물에 현혹되면 본질을 못 찾아. 자, 그 얘기야. 자, 이 외물에 현혹되면 자, 본질을 자, 못 깨달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스스로 병폐가 되느냐. 그러니까 강 건너는 것보다 세상 사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에 이게 어떤 눈과 귀의 외물의 사물을 뺏기면은 세상 사는 데도 똑같이 뺏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나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할 거지, 내가 이 깨달음이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이런 뜻이야. 거기서 한번 끊어야 되고, 그 뒤에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을 경고하련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은 나 혼자 그냥 알면 될 글을 사람들에게 쓴 이유는 요게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글을 쓴 이유야. 자, 글을 쓴 의도,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외모에 현혹되면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글을 썼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은 얘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야 한다. 자, 우리 내일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탈출도 하고 안세전도 하고 자, 동사 등등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아,